오늘도 안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산재 즉 골병 보상에 대해 최고 실력을 가지신 이태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양박가의 안전제일 자문노무사 노무보험소망의 이태수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철소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같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소위 골병이라고 하죠. 이런 직업병에 대한 산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에는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용접공, 비계, 배관, 제관, 기계와 같은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은 비좁은 배관 사이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좁은 탱크 내부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를 비튼다거나 숙인다거나 내지는 쪼그려 앉은 자세와 같은 이런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신체 각 부위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직업병의 경우에 과연 어떤 산재 보상금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직업병의 종류로는 목이나 허리에는 디스크라고 하죠. 수갑판 탈주증 내지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어깨에는 근육이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 또 무릎 부위에는 연골 파열, 관절염, 더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직업병들이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계셔서 내지는 알아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알게 되어서 산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은 치료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최소한 장애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5년 안에는 반드시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금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보험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 두 번째는 휴업급여, 세 번째는 장애급여가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요양급여는 병원비, 수술비, 약제비 이런 병원비 명목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휴업급여는 그 병을 치료하느라 일을 못하신 기간에 대해서 일당 보조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하는 거고요. 장애급여는 그 병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는 보상금의 단가, 평균 임금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당의 73%를 곱한 금액이 보상금의 단가, 즉 평균 임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천시나 요즘과 같이 폭염 날씨에는 작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에 22.3일, 73%를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 임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73% 이상의 금액으로 평균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일당의 73%한 금액의 70%만 지급이 되므로 일당이 20만 원인 분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2,200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장애급여는 후유증이 어느 부위에 남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로 세분화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이런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산재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폭발이나 추락이나 이런 작업 중 사고와는 다르게 이런 직업병, 소위 골병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직업병은 산재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인상에 반영되지도 않고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데 주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여러분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용직의 평균 임금 일당의 73%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멸항박과 안전제일은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